자, 청취자분들, 사진 한 장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여름날의 멋진 산 사진인데요. 문득 이 산이 눈 덮인 한겨울에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최신 AI 이미지 편집 도구를 딱 사용해 봤습니다.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럴듯한 겨울산이긴 한데 어딘가 결정적으로 이상해요. 원본 사진에 있던 그 산의 독특한 모양이나 날카로운 능선 있잖아요. 그게 미묘하게 뭉개지거나 아니 심지어 완전히 다른 산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거 저만 겪어본 경험은 아닐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AI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이미지 변환 기술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AI가 이미지의 스타일, 그러니까 계절이나 조명, 색감 같은 분위기를 바꾸는 과정에서요. 정작 가장 중요하게 보존해야 할 대상의 정체성, 예를 들면 산의 고유한 형태나 사람 얼굴의 윤곽 같은 핵심 구조를 구분하지 못하고 훼손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스타일이라는 물감으로 덧칠을 하려다가 원본 스케치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셈이군요. 사실 요즘 이런 이미지 생성 AI 기술이 정말 뜨겁잖아요. 개인적인 재미를 넘어서서 디자이너들의 창작 도구나 아니면 가상 피팅 같은 상업적 용도로도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런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가 아주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아주 우아하고 또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연구 논문입니다. 제목은 주파수 영역 이미지 변환, 더 사실적으로 더 나은 정체성 보존입니다. 이 논문은 AI에게 이미지의 핵심 구조는 그대로 남겨두고 오직 스타일만 바꾸라고 정확하게 지시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목격은 이 FDIT라는 기술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이 아이디어가 왜 이 분야의 큰 진전으로 평가받는지 청취자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기존 기술들이 왜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맸는지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좋습니다. 기존의 접근법은요. 이미지를 크게 컨텐츠와 스타일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분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산 사진을 예로 들면 산의 구체적인 형태와 능선은 컨텐츠고요. 푸른 여름날의 햇살이나 눈 덮인 겨울의 차가운 분위기는 스타일인 거죠. 개념 자체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분리가 AI에게는 생각처럼 깔끔한 작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컨텐츠와 스타일이 막 뒤섞여서 AI가 혼동을 하는 거죠. 논문의 그림 1과 5가 이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스왑 A라는 기존의 고성능 모델 결과물을 보면 원본 산 이미지에는 분명히 없던 나무들이 변환된 겨울산 이미지에 갑자기 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타일을 가져온 참조 이미지에 있던 나무를 컨텐츠로 착각하고 그려넣은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사진을 넣고 18세기 초상화 스타일로 바꿔주는 앱을 써봤는데 옷이나 배경은 정말 그럴듯하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 얼굴은 저랑 전혀 안 닮은 어딘가 좀 사촌형처럼 생긴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스타일을 입힐했더니 제 정체성을 뺏어간 거죠. 하하, 바로 그게 논문에서 지적하는 참조 이미지에 대한 과도한 적응 문제입니다. 스타일을 참조하려다가 그 이미지의 구조적 특징까지 무분별하게 가져와서 원본의 정체성을 침범하는 현상이죠. 사람 얼굴 사진을 변환하는 그림 5의 예시에서는 이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스타일을 바꾸려다 아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군요. 기존 방식은 마치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원작자의 의도는 무시하고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는 모사꾼 화가 같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AI에게 이 산의 모양은 절대로 바꾸지 마. 이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야. 대신 저 사진에 겨울 느낌이라는 분위기만 쏙 빼와서 여기에 입혀라고 아주 정밀하게 지시할 수 있을까요? 이 논문의 연구자들이 바로 그 해답을 뜻밖의 분야, 바로 100년도 더 된 신호처리 이론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미지를 단순히 픽셀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요. 주파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이 기술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주파수라. 청취자분들 중에는 오디오 분야에서 이미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에서의 주파수는 약간 생소하게 들리네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이미지에서의 주파수는요, 픽셀 값의 변화 속도를 의미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저주파는 이미지에서 색이나 밝기가 아주 완만하고 부드럽게 변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지 전체의 전반적인 색감, 넓게 퍼지는 조명, 초점이 맞지 않은 부드러운 배경 같은 큼직큼직한 정보를 담고 있죠. 아, 그거 마치 우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볼 때랑 비슷하겠네요. 날카로운 선들은 다 뭉개져서 안 보이고 전체적인 색감과 형태, 즉 큼직한 덩어리감만 남잖아요. 그게 저주파 정보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논문의 그림 2 위쪽 줄이 바로 그 모습이죠. 이미지를 점점 흐릿하게 만들수록 세부적인 형태는 사라지고 전체적인 색과 빛의 느낌, 즉 저주파 성분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고주파는 픽셀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지의 날카로운 경계선, 사물의 질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같은 아주 세밀한 디테일 정보를 담고 있죠. 이건 이미지의 스케치나 윤곽선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오네요.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미지의 정체성, 즉 산의 모양이나 사람의 얼굴 구조 같은 핵심 정보가 사실상 전부 이 고주파 정보 안에 암호처럼 담겨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논문의 그림 이 아래쪽을 보면 이미지에서 색 정보를 다 빼버려도 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고주파 성분에 아주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AI에게 변환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의 고주파 성분, 즉 스케치는 절대 훼손하지 마라는 규칙만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면 정체성은 지키면서 스타일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기발하네요. 스케치는 그대로 두고 칠색법만 바꾸라는 거니까요. 그럼 이 FDIIT라는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AI가 이 규칙을 따르도록 만들까요? 논문을 보니 단순히 하나의 방법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한 이중안전 장치를 사용하던데요. 맞습니다. FDIIT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간에서 동시에 제약을 가하는 일종의 이중 검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도록 족쇄를 채우는 거죠. 첫 번째는 픽셀 공간,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가우시안 커널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고주파, 즉 윤곽선과 저주파, 색감으로 분리합니다. 잠깐만요. 가우시안 커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블러 필터 같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가우시안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수학적으로 뭔가 특별한 성질이 있는 건가요? 아저로운 질문입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는 수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흐림 효과를 만들어내고요. 주파수 영역에서도 신호를 왜곡 없이 깔끔하게 분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현상을 모델링하거나 신호를 분석할 때 가장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죠. 아무 필터나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스케치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AI에게 최종 결과물의 스케치가 원본의 스케치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규칙, 즉 논문에서 말하는 손실항을 부여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완성된 그림을 직접 보고 윤곽선이 똑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이군요. 그럼 두 번째 안전장치는 뭔가요? 두 번째는 좀 더 추상적인 공간인 풀이의 주파수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속 풀이의 변환, 즉 FFT라는 수학적 기법을 사용하면요. 이미지를 픽셀의 나열이 아니라 수많은 주파수 성분들의 조합으로 변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FDIT는 이렇게 변환된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직접 고주파에 해당하는 영역을 딱 지정하고요. AI에게 원본과 결과물의 이 고주파 스펙트럼이 서로 최대한 유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지시합니다. 와, 이건 마치 숙제를 두 번 검사하는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완성된 그림, 즉 픽셀 공간을 보고 윤곽선이 같은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된 설계도나 수학 공식, 즉 풀이의 공간을 보고 고주파 성분이 제대로 포함됐는지 또 확인하는 거군요. 이렇게 이중으로 확인하니까 정체성에 빠져나갈 틈이 없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논문에서도 이 두 방식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픽셀 공간에서의 가우시안 방식은 이미지의 국소적인 디테일을 포착하는 데 강점이 있고요. 프리의 공간 방식은 이미지 전반의 주파수 분포, 그러니까 글로벌한 구조를 제어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론은 정말 탄탄하고 설득력이 있는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AI가 정말로 이 까다로운 이중 지시를 잘 따랐나요? 결과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선 객관적인 수치부터 보시죠.
생성 이미지의 품질을 평가하는 FID 점수라는 표준 지표가 있는데 이 점수는 낮을수록 원본과 가깝고 사실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논문의 표 1을 보면 FIDT는 교회, 포포, 얼굴 등 실험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모든 모델을 압도하면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FID 점수가 평균 5.6% 낮아졌다고 나오는데 이 분야를 깊게 파고들지 않는 청취자분들께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로 와닿을까요? 이게 그냥 소수점 단위의 미미한 개선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 봐도 확실히 체감될 정도의 큰 도약인가요? 체감될 정도의 큰 도약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FID 점수는 1점만 낮아져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품질 향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평균 5.6%면 이건 상당한 개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체성만 잘 보존한 게 아니라 생성된 이미지 자체의 사실적인 품질, 즉 리얼리즘도 크게 향상시켰다는 의미거든요. 역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논문에 실린 그림들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그림 5의 침실 사진을 보면 제가 주목한 건 침대 시트